자,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좀 해줄 거야.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선까지 얘기했고, 자, 접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접점에 뭘 찾는다? x 좌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긴 해. 그래야지 거기에서부터 뭐가 이어지니까 미분이랑 연결되니까. 미분이랑 연결 지으려면 어쩔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접점 x 좌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수학이랑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수학이랑 딱 차이 나는 부분이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딱 한 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들 중에 4개 변수라고 있어요.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얘랑 얘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누구에 의해서? x도 y도 전부 다 또 다른 변수 t에 의해서 뭐로? t에 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할 때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x축과 y축은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접점의 t좌표가 필요하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만 생각한다? 접점이 될 수 있는 접점의 t좌표를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없으면은 알파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자, 법선에 대한 내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법선에 대한 내용은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y는 fx라는 곡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과 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점과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 있을 거예요. 곡선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서도 가끔씩 뭘 이용한다? 법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법선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이 점에서 뭐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들의 점들의 모임을 일단 그려나갑니다. 즉, 뭘 그려나가겠어요? 원을 그려나가겠죠. 원을 그려나가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생기겠어? 접하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접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점을 만약에 a, fa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f'a라는 거는 어디? 노란색 곡선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a는 노란색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이 점을 내가 P'Q라고 합시다. P'Q라고 하게 되면 P'Q가 결국 뭔데? 법선이잖아요. 얘가 법선입니다. 접선에 수직이면서 접점을 지나는 걸 뭐라?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얘가 누군지 모르죠.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얘를 P'Q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얘 빼고 여기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FA에서 누구를 빼준다? Q를 빼주는 거고, A에서 누구를 빼준다? P를 빼주는 상황이고, 두 개를 곱해주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하고 끝.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런 멘트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 때에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를 좀 보실 거냐 하면 몇몇 필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7-7번 봅시다. 저기 뒤에 필요한 것들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a,0이 있어요. a,0이 있습니다. a,0에서 곡선 y는 x의 2의 x승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봅시다. a,0에서 y는 어디에? x의 2의 x승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의
접선을 끄을 수 있더라. 그랬을 때 상수 A 값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요? 여기서 이까지 접선을 오직 하나 끄을 수 있는 거니까 외부의 점에서 점을 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부의 점에서 점을 끊는다는 얘기야. 그럼 외부의 점에서 여기다가 곡선을 끊는 거니까 우리가 식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주느냐? 제일 좋게는 보조적인 그림만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딱 끄면 되겠죠. 그러면 요 지점 우리 했나 이거? 안 했지? 안 한 거 맞지 여기서는? 자, t 콤마 뭐라고 줍는다? t의 2의 t승이라고 잡으시고 a 콤마 0이라고 그랬으니까 a 콤마 0이라고 잡으시고 t에서 a를 뺍니다. t에서 a를 빼는 거고 위쪽에서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t의 2의 t승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가볼게. 그러면 얘가 결국 누가 되느냐라는 건데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는데 특히 지수함수 미분할 때 어떻게 그랬어? 묶어낸 채식 정리하려고. 오케이? 묶어낸 채 기억나시죠? 그래서 2의 t승에 t 더하기 1이 되겠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2의 t승을 묶어내면 얘가 되겠지. 이까 됐어? 근데 접선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은 지워지죠. 왜? 얘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따라서 정리해주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t 값이 누구랑? t-a t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정리하면 t제곱입니다. 더하기 1-a의 t가 됩니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값이 누가 된다? t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항시켜서 좀 정리해주면 따라서 t제곱에 마이너스 at에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거니까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판별식 사용하시면 a 값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것들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 저기 있네. 7-5번 봅시다. 7-5번 나왔을 테니까. 자 7-5번에 보면 4개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7-5번 했나? 이건 했어? 아 이건 했구나. 아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연습 문제 좀 봅시다. 연습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보라 그랬어요? 연습 문제 뭐 풀어보라 그랬나? 풀어보라 그랬지? 좀 풀려져 있어. 중요한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중요한 문제들. 자, 중요한 문제들 살짝씩 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어느 부분을 좀 보실 거냐? 7-7번 봅시다. 자, 연습 문제 7-7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 7-7번. 7-7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y는 a의 x승이 있어요. y는 a의 x승이 있어요. y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로그 a의 얼마가 된다? 로그 a의 x가 있을 텐데 얘랑 얘랑이 뭐가 될 때? 접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접할 때다라는 건데 무슨 관계야? y equal x 대칭 관계야. 왜 y equal x 대칭 관계야? 서로 y equal x 대칭 관계인 이유는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겠죠. 그럼 접한다라는 얘기는 자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누가 접한다라는 얘기는 만난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 접선이 y equal x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얘가 핵심입니다. 자, 당연히 역함수인데 밑이 문제에서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증가함수는 y equal x와의 교점이나 누구? 역함수와의 교점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 있죠. 오케이? 근데 접한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접선이 누가 된다? y equal x가 된다는 얘기고, 자, 접선이 나오면 접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접점 x 좌표를 t라고 뒀었을 때 이제 관계식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끝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a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t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게 되는 값이 누가 되는데? t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미분합니다. a의 t승에 l은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누가 되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잘했어요? 자, 이런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를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긴데, 자, 여기서부터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초월함수가 있으면 좀 곤욕이긴 하거든. 자, 곤욕인데, 자, 여기서 봅시다. 소거를 하는 게 결국 목표야. 연립은 소거를 해가지고 한 문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A의 T승이 있죠. 여기도 A의 T승이 있죠.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얘를 T로 대체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지. 그러면 T로 한번 대체해 봅시다. 얘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T로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L은 A 앞에 T가 붙을 거고 얘가 1이잖아. 그리고 이런 경험을 잘 안 해봤을 거란 말이야. L은 A가 T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이 2의 T분의 1승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뭔데? A가 T에 관한 함수로 그러니까 A가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지금 모르는 게 A, T 두 개였는데 A가 T에 관한 하나의 함수로 바꿔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A를 이제 A로 적을 필요 없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T가 2가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맨날 이제 X는 Y 플러스 1만 보고 이거에 대한 X를 X로 굳이 적을 필요 없네? 왜? Y로 쓰면 되니까. 이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함수가 조금 달라져서 A를 A로 적을 필요가 없네? 2의 T분의 1승으로 적으면 되겠네 라고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게 전부 다 A가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뀔 거니까 일단은 알 수 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2가 뭐가 된다? T가 된다는 얘기고, A가 결국 뭐가 돼? 좀 문자가 이상하긴 하지만 2의 2분의 1승이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잘했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A값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 그래, A값 구하는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골뱅이까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10번, 1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7-10번입니다. fx가 있어요. 그럼 fx가 있는데 이 fx가 탄젠트의 제곱의 x가 됩니다. 그리고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는 거고, 자, 역함수 얘들아, 여러분들이 직접 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gx가 있어요. gx가 뭐다? f 인버스 x가 됩니다. 자, 곡선 어디 1,g1에서 y절편을 구하시오. y는 뭐가 되는데? y는 어떻게 된다? gx가 있을 텐데 y는 gx에서 1,g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저기 있는 1은 뭐예요? 결국에는 대응되었었던 y 값이죠. 그러면 g1은 대응시킨 x가 누구인지 찾는 거잖아. 맞죠? 이까지 해야 돼?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다시 얘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 접점을 찾는데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1이라는 숫자는, 여기 들어있는 이 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었던 숫자인데? 여기 있었던 숫자야. 어디? F에 의해서 보내진 숫자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 함수가 g이고
G1이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까지 됐죠? 이까지 이해돼요? 이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계속 얘기했었던 거야.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역함수의 미분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y로 미분했었을 때잖아. y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y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이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기존에 썼던 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는 거니까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절대 잊지 마시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가 곡선이 이렇게 y fx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지점 자체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 4분의 파이 콤마 얼마가 된다? 1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직접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사이즈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함수값을 어떻게 원함수를 미분해가지고 그거를 역수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니까 결국 G 프라임 1이라는 녀석은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역수로 만들어준 함수값이랑 동일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우리가 앞에 5장인가 6장인가 배웠었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해야 되겠죠. 얘를 미분합니다. 얘 미분한 건 1도 아니잖아. 2의 탄젠트의 x가 되는 거고, 탄 cc니까 시컨트 제곱의 x가 되시겠죠. 오케이? 다른 말 여기에다가 x에다가 누굴 집어넣는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죠.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겠고,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1분의 1이니까 루트 2입니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는 거라서 그 결과가 4가 될 수밖에 없고,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4가 된다는 얘기지. 4분의 1이고 G'1이 4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 1,4분의 파이니까 나머지 점을 정리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좋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더 해드리고 싶지만 뒤로 넘어갑시다. 좀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으니까. 자, 거기 이제 10번 때 잠깐만 볼게. 10번 때 잠깐만 보고 같이 넘어갑시다. 자, 어느 부분 보시느냐 하면 자, 7-16번 봅시다. 7-16번. 7-16번 봅시다. 그럼 7-16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x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시컨트 2시컨트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탄젠트 t가 됩니다. 자, 4개 변수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이야. 그러니까 t 값이 막 찍히면 xy 값이 막 찍히면서 곡선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자,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보다 기울기는 이미 구해졌잖아요. 기울기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뭘 찾아야 되겠어요?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접점의 x좌표를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접점의 t좌표를 먼저 찾고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를 찾는 구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t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되느냐? 여기는 2시컨트 알파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탄젠트 알파가 되시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알파 값을 찾거나 아니면 알파에 준하는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뭐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얘를 먼저 미분하겠죠. C시탄이죠. 그러면 C시탄이니까 2시컨트 알파랑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위에 있는 거는 탄 cc니까 시컨트 제곱의 알파가 되니까 얘랑 일단 날아갑니다.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을 정리하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죠. 2의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코사인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네. 오케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결국에는 남는 게 뭔데? 2 사인분의 1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인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죠.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범위는 너무 범주가 넓습니다.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에서도 있고 2사분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접점이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직선이 몇 개 나오겠어요? 당연히 2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1사분면에서도 있고 2사분면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코사인 알파랑 탄젠트 알파도 딱딱 매칭이 하나가 되겠죠.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알파는 1사분면에서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만 2사분면에서는 절대값은 같은데 뭐는 달라지겠어요? 부호는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서 나올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역수 취해가지고 값을 2개로 갈라서 내야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얘 역수니까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 그때 탄젠트 값은 얼마가 되는데?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근데 하나가 저렇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둘 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플러스 1마나 마이너스 1. 오케이? 됐지? 접점 잡았고 나머지는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18번 봅시다. 18번이랑 딱 한 개만 더 하고 그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18번이랑 딱 한 개만 더 하고 그 다음 단어 좀 넘어갑시다. 7단의 18번입니다. 할까? 갑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 있을 텐데, 자, t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위에 딱 1사분면이죠. 위에 한 점에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x라는 게 코사인 t 앞에 3이 붙어있고 y라는 게 2사인 t에다가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t가 알파가 될 때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잡고요. 오케이?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점을 잡습니다. 3 코사인 알파랑 2 사인 알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럼 접점을 잡았으니까 그때 기울기를 알아야지 접선에 만들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위에 거부터 미분해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사인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2의 코사인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이렇게 좀 적어줄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지나는 점이 나오겠죠. 얘가 뭐가 된다고? dx분의 dy가 됩니다. 잘했죠? 그러면 지나는 지점 뭐 x절편 y절편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사인의 알파 분의 2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지나는 지점이 x 빼기 3 코사인 알파 그리고 지나는 점 2 사인의 알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자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x절편을 먼저 구해봅시다. y절편을 먼저 구해봅시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자 여기 0이 되거든. 여기 0이 되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얼마 나오니?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사인의 알파 분의 위에 있는 거는 사라지면서 이거가 되겠죠. 2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가 되는데 자 뒤에 있는 거 사인 알파 분의 사인 제곱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알파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오케이? 얘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사인 알파분의 2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누가 y가 0일 때잖아요. y가 0일 때니까 y에다가 0을 딱 집어넣습니다. 0을 딱 집어넣거든요. 그냥 0을 집어넣고 그러면 얘를 이항하고 역수를 곱해주고 그러면 x의 값이 역수까지 곱해주면
2 사인 알파네. 2 사인 알파에 얘 이항에서 역수까지 곱해주면 2 코사인 알파 분의 3 사인 알파가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얘를 더해주는 거니까 3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랑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코사인 알파 분의 위에 있는 거는 3 사인의 제곱의 알파가 될 텐데 코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알파 제곱이 되어야지 얘가 나오는 거니까 또 똑같네.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 된다고? 코사인 알파 분의 얼마 되더라? 3이 되더라.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가지고 나누기 2한 게 결국 x축과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에서의 뭐다? 넓이가 될 거니까. 오케이? 잘했어?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사인의 알파고 코사인의 알파고 그거를 누구로 곱해가지고 나누기 2하면 이게 3이 되겠죠. 얘는 다시 정리가 되겠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데? 사인의 2 알파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얘가 3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인의 2 알파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끝입니다. 됐죠? 이거에 뭘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그랬나? 최소값 구하라 그랬나? 최대값 구하라 그랬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누군데?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 6 나온다 말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를 좀 보실 거냐? 마지막 내용 하기 전에 얘들아 필기하는 데 가시고 자, 딱 한 개만 더 정리할게요. 딱 한 개만 더 정리합시다. 정말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정말 유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쓰는 거고 예전부터 계속 써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7장이야. 7장에다 적어놓던 8장이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적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얘가 y는 2의 x승입니다. 자, y는 2의 x승에서 포인트를 조금 잡아봅시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원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 그 접점이 반드시 누가 된다? 첫 번째 포인트 1,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 여기 0,1이 있어요. 0,1에서 그은 접선은 무조건 누가 된다? y는 x 플러스 1이 된다. y는 x 플러스 1이 된다. 자, 뭐? 당연하죠. 여기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거니까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1이고 누구? 0,1을 지나니까. 자, 마지막 포인트. 자,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요 면적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요 면적은 1이다. 오케이? 됐나요? 이까지. 다 됐어요? 나중에 이건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저 노란색 삐끔칠한 부분의 면적은 1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 여기다 같이 그리지는 않을 거야. 자, 이렇게 갑시다. 밑에다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저게 기억이 들면 당연히 그 녀석의 역함수는 xy 평면이 바뀐 거니까 그 평면이 바뀜으로 해서 수식 자체가 바뀌겠죠. y는 뭐가 되겠어요? lnx가 되겠지. 그러면 y는 lnx에서 첫 번째 원점에서 끄은 접선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요 지점이 2,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지점에서 접선을 날리는 거야. 접선을 이렇게 날리게 되면 얘는 y는 뭐가 되죠? x-1이 되겠지. 그다음 세 번째. 자, 어느 부분? 여기 들어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면적 또한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 한쪽을 기억해 두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가 하나의 뭐 중거점, 기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얘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자, 적분 가시면 이런 부분들 제법 사용하게 될 거예요. 가봅시다. 뭐를 조금 해드릴 거냐 하면 자, 딱 한 개만 딱 할게요. 7-21번입니다. 7-21번은 내가 할 거고 7-2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가보자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y mx를 원점을 중심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켜서 얻은 직선이 어디에서? lnx에서 접할 때. 그러면 다 알고 가는 거거든. 뭐를? 여기에 lnx라는 곡선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이에요. 원점이 있는데 일단 접선이 있겠죠. 이 접선에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시키면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얘가 뭐였단 얘기야? y mx였단 얘기야.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제작됐겠지. 얘를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해서 여기 접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바꿔서 얘기하면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올리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m이죠. 얘가 m인데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이해가 됐지? 그렇다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알파가 되는데 뭘 할 수 있다? 탄젠트 알파의 값을 알 수가 있죠. 왜냐? 위에 정리했잖아. 접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니까 2,1이 될 거니까 기울기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1이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저기 들어있는 내가 m은 뭔데요? m은 탄젠트에 알파와 4분의 파이를 4분의 파이와 알파를 더한 값이 m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덧셈 정리 사용하라는 얘기죠. 일마탄탄 탄풀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끝입니다. 자, 8장입니다. 자, 이제 8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한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뭐부터 돼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자, 첫 번째는 뭐야? x 이꼴 a에서 얘가 연속이 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연속이 되면은 뭐를 본다는 얘기야? x 이꼴 a를 기점으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다라는 얘 좌미분 계수를 본다는 얘기죠. 연속이 될 때. 그러면 연속이 될 때 좌미분 계수를 본다는 얘기고 좌미분 계수를 우리가 편의상 약식으로 a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의 x 마이너스 fa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으로 우미분 계수를 그냥 적으면 되겠죠. 뭐가 된다? 얘는 f'의 a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서로서로 얘가 같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각각 있는 거고 그게 서로서로 같은지까지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뭐 노가 되면 바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그래프 상황에서도 조금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서로 다른 이러한 형태돼요. 이러한 형태, 첨점 형태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 첨점 형태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된다라는 걸 뭐 알고 있을 테니까 수투에서 자, 그런 부분들은 다 됐다라는 얘기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보면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 봐봐. 이제 미분 불가능한 첨점 형태의 수식이 들어있을 때 첨점 형태의 수식이 들어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 좀 봅시다. 첫 번째, 자, x 이퀄 a에서 연속이지만 뭐가 되느냐면 뭐가 없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미분 불가능한 거야. 미분 불가능한 수를 내가 gx라고 둘게요. 자, 전제 조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 이퀄 a에서 연속은 되지만 미분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이야. 오케이? 됐지?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y는 gx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작을 하면 x 빼기 a를 딱 곱해주면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십니다. x 빼기 a를 곱해주거나 아니면 뭐를? 자, x 빼기 a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게.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함수 f가 있는데 함수 f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한 상황인데 뭐를? fa가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fa가 0이 되는 상황이야. 미분 가능하면서 fa가 0이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값을 딱 곱해주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얘는 미분 가능해집니다. 미분 가능해진다는 얘기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봐봐. 그러면 당연히 연속은 되겠죠. 연속은 통과합니다. 연속은 통과합니다. 연속은 통과한다는 얘기고, 자, 곱해주면은 여기랑 여기랑 곱해준다는 얘기죠. fx라는 녀석이랑 gx라는 녀석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곱해줍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차피 이게 미분 가능한지 미분 가능하지 않는지는 저 녀석의 뭐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본다는 얘기고 표를 이용해 줘도 되겠죠. 표를 한번 이용해 줍시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 f 프라임 x에 gx 하나 그 다음에 더하기 f 프라임 fx에 g 프라임 x 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내가 어디를 보고 쌤 A에서 얘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에 좌미분계수 존재하고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니까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x 이퀄 a가 있을 텐데 a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에서 각각 한번 살펴봅시다. a 플러스에서는 자 얘가 a 플러스에서는 그냥 얘가 알파라고 둡시다. 그냥 알파라고 둡시다. 알파죠. 뭔 소리야? 알파라니. 미분 가능하잖아. 아이고.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간접을 좀 설명해 줄게. f 프라임 a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도 f 프라임 a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된다? ga가 될 거니까 연속이니까 그냥 ga 그대로 올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값은 무조건 동일해집니다. 일치하죠. 오케이? 그런데 얘가 얼마인데? 얘가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가 된다고 친다면 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우측과 좌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a 플러스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데 fa가 곱해지고 fa가 곱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0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끝입니다. 뭐를 곱해주면 수습을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a가 0인 지점을 딱 집어넣으면 그냥 얘는 미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봅시다. 절대값 x 빼기 2가 있어요. 이 앞에다가 x 빼기 2를 곱해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 2에서 미분 불가능하지만 얘는 2에서 0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곱해지잖아요. 얘는 무조건 그냥 보나마나 미분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서도 미적분에서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내용 좀 더 정리하고 오늘은 극값까지 다 끝납니다. 저기 극값까지 할게요. 극값까지. 자, 좀 쉬었다 갑시다.